누구보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지지율은 허상이다. 그 인용 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했더니 그렇죠. 각종 언론에서 또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관심을 많이 갖던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사실 천하용인 팀하고 이준석 대표랑 막 미팅하고 저희 사진 돌려가지고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이게 우리 촌철살인에서 그렇죠. 굴러간 이 스노우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나비 그러니까 효과죠. 예, 이게- 나비 효과죠, 진짜. 이게 우리가 약간 촌철산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금 뭐 설주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주환 변호사님도 생각하고 있는 지역구가 왜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말을 할 거냐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저도 신당 합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이 있죠. 근데 이걸 지금 공개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그 시점까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져가 가지고 제가 거의 뭐 이준석 대표랑 이제는 더 이상 상종도 안 하는 것처럼 네. 거기 그 지지율 허상이고 뭐 나는 그거 뭐 같이 안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커지니까 아,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당장 신당 합류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당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찌 보면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건 사진을 좀 올리자라는 얘기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일요일 날 네. 혼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예. 다 봤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하셨어요? 아 저기 이제 그 본인 유튜브 사무실에서 채널에서. 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아 무슨 말을 근데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동접이 한 5, 6천 명 거의 오, 뭐 그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제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 그 음주 방송이었는데 제가 혼자 음주 방송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예. 뭐 그렇습니다. 신당 합류에 대해서는 우리 설 변호사님은 앞에 계신 네. 천 위원장께 예, 뭐 예.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싶은 말도 천하용인의 천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가장 그 예, 그리고 당 가장- 대표 후보인데. 그럼요.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천하용이라는 브랜드에서 천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첫 글자잖아요. 저는 뭐 대표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저도 그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천하람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했을 때 저도 이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예. 일부러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약간 그 힌트를 얻었냐면 그때 이태원 참사 일주기 그 추모식 때 보면 아용인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랑 허은하 의원이랑 그다음 이긴 도의원은 있었어요. 근데 예. 김용태 의원 뭐 최고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김용태 최고가 요즘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에도 안 나가고 출연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같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조금 거리가를 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또 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떠한 그 내부에서도 아 쟤들은 이제 약간 좀 갈라서고 있어 이런 거였는데 짜잔 하고 이제 사진을 공개한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웃기는 비하인드는 예. 원래 김용태 최고는 저희 이제 천하용인 그 이준석 대표 만남에 와서도 아 신당 하지 말자 가능하면 네. 좀 자기도 이제 옛날에 새로운 보수당 해보고 이래가지고 나가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려고 왔는데 설득당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그 전략,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이 설득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지금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전략도 전략인데 태도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보면 우리끼리도 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약간 너무 즉흥적으로 내지는 복수심 때문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 아니 그럼 저희도 아니 이 당이라는 게 정치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막상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님 좋아하는 밀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타임라인이라든지 권역별 전략이라든지 심지어는 지지율에 이제 등락에 따라 가지고도 지지율이 요 정도면 이런 전략 뭐 이만큼 올라가면 이런 전략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김용태 최고도 뭐 본인이 왜 설득된지 본인만 알겠지만은 네.
저는 일단 태도 면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랑 전략 전술은 뭐 이준석 대표 전략 전술이야 뭐 다 뛰어난 거 아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태도 면에서 많이 좀 이 정도로 진지하게 하는 거면 의미가 있겠다 느꼈던 그러니까 만약 이준석 대표가 이 천하용인 팀에게 본인의 어떤 플랜을 설명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SO NO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네. S인 경우 뭐 어떻게, NO인 경우 이렇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 어떤 정치인이지만은 홍보 분야에서 정치 홍보 분 특히나 선거의 임박에서는 가장 자신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는 이제 뭐 신당으로 가는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누구와 함께 탈 것인가, 누구를 또 태울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가장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 다음에 뭐가 뭘 하려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정치인도 그다음 행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얘기하면 떡밥을 잘 던지고 예.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포석을 잘 둬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때 이 얘기한 게 사실 이런 식의 전략이었구나라는 게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화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당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방금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선거 전에 돌입하면 이제 이슈 주도 능력이나 이런 거 요즘 특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해외 가 계시는 느낌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단독 드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뭐 많이 갖는 분들도 있죠. 민주당은 되게 진짜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의 위치를 이준석 대표가 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 정부에 대해서 예, 비판하거나. 예.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의석수로 이어지는 파괴력은 우리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뭐 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약간 당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조용하자. 야, 우리 저기는 건 시끌시끌한데 저 집안은 지금 풍병선 났으니까. 부자 몸조심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제가 진짜 그때부터도 그 보궐선거 한 일주일 뒤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조용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는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뭐 구속영장, 뭐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안 좋은 뉴스든 좋은 뉴스든 계속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뉴스 거의 아이템이 거의 국민의힘 아이템이 9개면 우리 쪽 아이템이 1개, 2개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억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최근에 뭐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좀 내심 좀 불안합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가 얼마나 안 되고 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준석 신당 아이템 다루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민주당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저 뒤에 주제가 있는데 저희 작가님도 되게 고민하시다가 없어요, 진짜 요즘에. 넣으셨더라고. 근데 네. 사실 궁금한 게 네.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현역 의원 확보는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근데 이제 어떻게 합류를 시킬 거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그냥 뭐 공천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주우면 제 생각에 극단적으로 총선 이전에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죠. 충분히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떨어진 사람들한테 무소속보다 나은 대안이다라는 생각만 주면 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분위기에서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도 하고 스토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느냐인 거고 이제 두 단계의 목표일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첫 번째는 정의당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합류시켜가지고 일단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게 1단계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선거 비용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거 면에서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2단계 목표일 건데 저는 이 둘 다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왜냐하면 가능하죠. 실제로 저희가 뭐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저희한테도 지금 각 권역별로 연락 온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예.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근데 다 연락 올 법하고 이런적으로 소통할 만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과 멀어진 분들도 꽤 계세요. 당내에서.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근데 되게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무슨 기자회견이 있어요. 예. 현역 의원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라 뭐 지역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굉장히 지역인데 갑자기 중앙 이렇게 그 본 게 포항의 김병욱 의원. 예. 갑자기 지역에서 뭐 김병욱 의원 불출마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조직에서 예. 이런 의원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로. 그러니까 뭐지 이게 누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구나 예.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가 그 용산발 뭐 낙하산들이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 그 지역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천 위원장 말처럼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올 것인가. 항상 정치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명분이 있어야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김병욱 의원 분명히 그 명단 중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기사가. 예.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 확보가 예를 들어서 뭐 낙엽 죽기냐 이삭 죽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치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국고보조금이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총선 전에 뭐 교섭단체 이상은 받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고향이 원래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대구에 방송에서 빨대라고 표현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 대구에 약간 안테나 같은 분들이 예. 저도 몇 분 예. 계세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분위기를 읽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벌써부터 대구 경북의 총선 입지자 중에 스펙은 되고 정치 경력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단체장을 했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용산이랑 다이렉트로 끈이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 나쁘지 않은데라고 지금 연락이 이미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 오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친하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분들이도 뭐 현역 의원이든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입지자든 뭐 무조건 제가 손들고 100% 신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수지만 이 어떤 지지율 여하에 따라 가지고 물밑에서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은 아무래도 물론 2030, 40의 중도 성향의 보수 지지층도 있지만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지층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구 민심이 한번 출렁거렸을 때가 소위 말하는 싸가지 논란 같은 거였거든요. 뭐 임요한 위원장한테 영어한 거나 뭐 안철수 의원이랑 음식점에서 티격태격한 거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본질적인 건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인종차별까지 가고 너무 나갔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싸가지 논란 같은 걸 불러와서 대구 경북 민심이 출렁거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뭐랄까요, 뭐 발칙함 내지는 발랄함, 개혁 성향을 유지하면서 또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오히려 보수 적통이다. 지금 뭐 김한길,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와 있는 뻐꾸기들보다 나를 뽑아달라라는 거가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장밋빛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럴까요? 김기현 대표도 또 한 번 이번에 구미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당내에 다시 한번 이 TK 본진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의식들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양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공격이 최상의 수비입니다. 공격이 그러니까 근데 들어올 예. 필요 없다. 아니, 다 공격은 안 하고 계속 우리 거 지켜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뭐 보세요. 김기현 대표를 대구 경북에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네. 핵심은 김기현으로 총선 못 치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로 총선 못 치른다라는 거에 핵심은 뭐냐면 중도층 수도권에서 너무 존재감도 없고 뭐 호소력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호남을 오든지. 그렇죠. 수도권을, 오히려 네. 진짜 충청권, 호남권에서 수도권에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아젠다를 못 던지고 그럼 뭐 쭉 훑으면서 그럼 열심히라도 활동을 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미 와가지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게 대구 경북 선거를 신경 쓰게 된다니까요. 이러면 그렇죠. 예. 예, 전국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보면 용산에서도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 자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대구 경북은 못 놓치겠어.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신당에 지는 거는 참을 수 없어. 네. 이런 느낌이 되면 거기가 격전지가 돼요. 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경북 온다 이래버리면 예. 난장판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법도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난다든지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참여해서 같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른바 빅텐트론 네. 이게 가능할 거라고 글쎄요. 보신가요?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금태섭 의원 같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금태섭 의원이 뭐 의석수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정말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금태섭 의원 개인의 뭐 한석 빼놓고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챙겨주기? 네. 자기 사람 챙겨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뭐 이준석 대표와 자기가 같이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나 같이 할 거다. 같이 해야만 성공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금태섭 의원 없어도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빅텐트에서 오히려 호남에서는 지금 이용섭 전 시장이 약간 대통합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어떤 좀 원칙 있는 개혁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민주당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을 어떤 제3지대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뭐 본인이 선수가 아니라도 이제는 본인이 정말 그 빅텐트론에 어찌 보면 한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저는 금태섭 의원이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가 아니라 자기도 이 텐트 하는데 밑에서 기둥 한번 세워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와야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나도 선수로 하고 싶어 이러면 글쎄요.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야양자 의원이 보여준 제3지대는 이미 평가가 됐어요. 9월달에 생겼는데 2달 동안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다음에 뭐 특히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으로 있었던 지역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를 낸다고 했지만은 결국 통합하지 못하고 후보도 못 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실적인 정치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반향이 이미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네.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은 신당 괜히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점 역할도 못 한다는 게 이미 다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컨텐츠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났고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촌철살인도 종종 나오는 신인규 변호사를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심지어 제가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본인이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신인규 신당을 다 취재를 하는데 그나마 내용이 있고 제일 준비가 잘 된 게 역설적으로 신인규 신당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은 이걸 끝까지 갈 용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하다가 말 용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준비가 많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 보세요. 이준석 신당도 솔직히 말하면 그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 이준석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양당의 이런 어떤 지역 기반 독점적인 정치 체제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서로 줄 서기만 하고 서로 그냥 남 욕만 하고 뭐 잘하기 경쟁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셔가지고 이 발화점 역할을 이준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큰 인물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양양자, 금태섭 두 분은 발화점 역할도 못한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우리 정치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우리 있는 지역이 또 호남이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신당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호남에서 꾸준히 15%를 넘길 거냐. 그러니까 꾸준히 15%를 넘긴다면 선거 비용 걱정 없이 그래도 한번 지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준석 신당 깃발 아래 출마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춰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또 뭐 전 광주시장까지 나름대로 돕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꽤 재밌는 인물, 뭐 전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몇 명 정도는 합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